우리는 나의 존재가 보잘것없고 불필요한 존재가 아닐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 하나 사라진다고 세상 바뀌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당신은 우주에서 소중한 존재이고 꼭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나를 소중히 생각하고 삶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주의 탄생은 약 137억 년 전 빅뱅으로 시작합니다. 물질과 에너지로 응축되어 있던 우주는 대폭발을 합니다. 10억 년이 흐르고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그 집합군을 은하라고 합니다. 은하에는 평균적으로 1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우주의 중심에서 80억 광년을 가면 태양이 나타납니다. 태양계가 속한 은하에는 약 80억 개의 4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양입니다. 그리고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 중에 하나가 지구입니다. 지구의 80억 인구 중에 한 명이 당신입니다. 무한한 우주 속에서 지구는 창백한 푸른 점일 뿐이라고 합니다. 인류는 영원 무한의 시공간에 파묻힌 하나의 점일 뿐이죠. 모든 인간사는 우주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지극히 하찮고 자질구레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존재 가치가 없는 미미한 존재일까요? 우주에서 정말 사라져도 아무런 문제도 없는 존재일까요?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리학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그 형태를 바꾸거나 다른 곳으로 전달할 수 있을 뿐 생성되거나 사라질 수 없습니다.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는 우주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주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에서 사라지면 안 되고 사라질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신만 소중한 게 아닙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참새 한 마리, 돌멩이 한 개도 모두 소중합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는 소중합니다. 우리는 나의 존재가 보잘것없고 불필요한 존재가 아닐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 하나 사라진다고 세상 바뀌는 게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당신은 우주에서 소중한 존재이고 꼭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삶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은 언제부터 과학적으로 별을 보기 시작했을까요? 기원전 6세기에 그리스 남부와 터키의 중간 이오니아 지역에 철학자경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지구가 둥글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뛰어난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오니아의 철학자로 유명한 사람은 바로 탈레스입니다. 탈레스는 세상의 근원이 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과학적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탈레스가 내린 결론에 옳고 그름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가 택한 접근 방식에 있습니다. 그 당시엔 모든 사람이 신들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탈레스는 그 생각의 틀을 깨고 자연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물리적 힘의 결과로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사고의 근본을 뒤흔드는 발상의 대전환이었습니다. 탈레스는 바빌로니아와 이집트에서 이오니아로 천문학과 기하학 등을 가져왔습니다. 그 씨앗이 비옥한 토양을 만나 튼실한 싹을 틔우고 과학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피타고라스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의 시작을 수로 보았습니다. 그는 지구가 둥글다는 주장도 처음으로 했습니다. 또한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코스모스는 질서 있고 조화로운 체계로서 표상되는 세계를 말합니다.
코스모스는 우주의 질서를 뜻하는 그리스어이며 이 카오스에 대응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만물이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우주가 얼마나 미묘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지고 돌아가는지에 대한 인간의 경외심이 이 단어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오니아에서는 과학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과학적 사고는 쇠퇴하게 됩니다. 실용적 가치를 여쭤보는 풍조와 육체 노동은 노예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과학도 육체 노동이라 생각하여 천한 것으로 인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플라톤은 천문학자들에게 천상의 문제를 생각하되 하늘을 관측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역설했다고 합니다. 노예를 차별했던 이 플라톤의 가치관은 과학적 발전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00년 이집트에서 새롭게 과학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 도서관이 세워지고 그곳에 다양한 세계의 지식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하며 명명한 지역 이름입니다. 알렉산더는 개방적이고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물로 모든 지식들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수집하는 정책을 펴니다. 과학의 보물창고로 만들 계획으로 이 무역선들이 항구에 오면 기록물들을 수집하여 필사하고 도서관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서적들이 그 도서관에 모이고 다양한 지식인들이 토론하면서 학문적 발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 시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분위기는 바뀝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음으로 측량한 이래로 이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모든 학교가 폐쇄되었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맞지 않는 모든 문서가 방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귀한 지식들이 거의 소멸되어 버립니다. 칼 세이건은 이 점에 크게 한탄을 합니다. 로마의 기독교가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채택하면서 1000년이 넘게 과학은 발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16세기 폴란드의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의 등장으로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당시 주류였던 지구 중심설인 이 천동설을 뒤집고 태양 중심설인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천문학 패러다임 전환뿐만 아니라 과학혁명의 시작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요하네스 케플러와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후대 천문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의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는 이 화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원이 아닌 이 타원 궤도를 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행성 운동에 관한 이 케플러 법칙을 발견하는 등 이 과학 발전의 선구자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 이후 이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아이작 뉴턴은 미적분을 창시하고 빛의 기본 성질을 알아냈으며 이 케플러의 제3법칙을 이용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구축했습니다. 과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드디어 인류는 지구를 떠나서 다른 행성을 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탐사지 중에 처음에 가장 관심을 받았던 곳은 금성이었습니다. 금성이 지구와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련에서 이 베네라 우주선을 통해서 최초로 금성에 착륙을 했습니다. 지구와 같은 환경을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타는 듯이 뜨거운 곳이었습니다. 온도가 무려 480도나 되었습니다. 어떤 생물도 살아갈 수 없는 이 뜨거운 용광로였습니다. 금성이 왜 그렇게 뜨거운지 이 원인을 살펴봤더니 이산화탄소 과잉으로 인한 온실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그 발견으로 인해 이 지구도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온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금성 이후에 그 다음으로 화성을 주목하게 됩니다. 화성도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1975년에 미국의 바이킹호가 화성에 도착했습니다. 지구와 크게 다를 것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생명체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화성을 탐사하고 연구하면서 토양화학의 발견과 지구의 생명의 기원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칼 세이건은 외계인에 대한 호기심도 정말 많습니다. 외계인은 분명 존재할 것이라 믿고 있으며 외계인과 교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칼 세이건은 왜 외계인에게 그렇게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일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물학과 역사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타자를 이해함으로써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외계 생명을 찾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계의 생명은 우리가 추구할 궁극의 목표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우주를 이해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태어난 자식들입니다. 우주와 우리는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외계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주에서 여러분의 존재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